자, 정우영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단 얼척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코멘트를 배현진이 읽는데 또 얼척이 없었고요. 와, 저 새끼들 국민들 존나 무시하는구나.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척이 없는 건 당사자인 정호용 씨도 얼척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얼척이 없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듯이 네. 말이지. 처음에 그런 상황이었어. 사퇴하려고 했어 원래.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퇴 안 한다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이 한마디 더 섞는 거죠. 뭐 이거 무슨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커뮤니티에다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쌍욕 안 쓰는데 처음에 새끼라고 썼어. 이 역겨운 새끼라고 썼다가 역풍이 우려돼서 그거를 그냥 XX로 바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 수사는 어떤 의혹 제기가 돼서 나올 때까지 턴 사건이야. 나올 때까지.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에 시작했던 그 수사가 사모펀드에서 안 나오니까 입시비리로 방향 틀어서 검사들도 조작할 수 없는, 표창장 위조할 수 없는, 그들도 못하는 거를 컴맹인 정경심이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게 정경심이 유죄인 게 의기양양할 게 아니라 수사를 사모펀드 비리로 시작해서 압색을 사실상 100군데 이상을 한 것에 대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조국은 죄가 나올 때까지 털었던 그 윤석열이 정호영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면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말 역겨운 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검찰의 때가 덜 벗겨졌죠. 어떤 사건만 터지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증거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거라는 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증거라는 건 명확한 수사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것만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법률적으로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황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의 논리로 이야기를 맞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거잖아. 아니 대통령 당선자가 이 사람 무슨 혐의 나온 게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봅시다. 어쨌건 정호영이 해명 기자회견을 했고 굉장히 그 답답한 모양입니다만 조국 장관 때는 정호영이 박수치고 웃었을까요? 나는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 자기 깐에 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자들한테 막 사실 기자들하고 약간 싸우는 분위기가 있었거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조중동이 정호영 버렸습니다. 정호영을 사퇴시키게끔 만들고 나머지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정호영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딸에게 만점 준 면접관 3명 모두 정호영의 지인.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호영 그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게 그 면접관이 할당되는 것도 다 랜덤이고 그리고 그 면접실이 배정되는 것도 랜덤이고 그 면접실에 찾아가는 학생들도 랜덤인데 어떻게 내가 지인들끼만 몰아줄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게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경원입니다. 우리 아빠가 정호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호영 그 딸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민혜. 그러니까 이름 까? 다 까? 아니 왜? 조민도 아니 까야 뭐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조민양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그것도 봐도 까야 돼. 저 사람은 정호영 딸이구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그냥 얼굴이 판박이네. 길 가다 봐도 저 사람 정호영 딸이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얼굴이 궁금한 거죠. 정민혜 양. 근데 이거 면접관 3명 모두 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경북대 의대 교수 한 사람이 이거는 뭐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제 정호영을 대변하는 글을 굉장히 썼고 오늘 아침까지 라디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면접관 3명이 모두 만점을 줬던 20점이 나왔죠. 그 면접은 구술 면접으로 예전에 뭐 어떤 구글 면접 보던 스타일이에요. 뭐 버스 하나에 뭐 소주 꽉 채우면 몇 병 나오겠느냐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거.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몇 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 답을 맞추면 무조건 20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전날 발표가 되는 거고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저는 거기에도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거는 그 전날이든 뭐가 됐든지 이게 계속 조국 장관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병원의 원장, 부원장으로 있을 때 이 일이 모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부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 그 전날에 면접관이 발표가 되든 아니면 심지어 문제를 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변명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반박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경북대 병원 안 가고 어디를 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북대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진실로 뭔가 리더가 될 자는 이렇게 했다면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뻔뻔한 거예요. 이따가 뭐 조국 장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여기다가 지금 병역 의혹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를 안 간 거잖아 사실은. 네. 근데 그거 진단서 끊어준 것도 경북대 병원이야. 비일비재해 이런 일이. 다음에 그 논문에 학부생이 뭐 지금 그 참여하는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유일한 학부생.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 논문에서 SCI급이라는 건 그러니까 탑 클래스라는 거거든요. SCI급이라는 건 정말 다른 학자들이 항상 인용하는 걸로 그 인정받는 그 정도의 논문인데 그 논문에 학부생이 참여했다? 그것도 진짜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른 학생들은 지난 10년간 한 명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정호영 후보자 아들만 그런 실적을 거뒀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실적을 거뒀는지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따져봐야죠. 아니 네. 그리고 공대에서 이런 논문 훌륭한 본인이 뭐 아이디어까지 내 가지고 이런 논문을 쓰면 공대에서 계속 연구를 계속 해야지 왜 의대로 옵니까? 아 그렇네. 어이가 없어요. 가압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안 받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정호영 아들은 그 척추 협착 이게 이제 의사 소견에는 없었던 진단명이 나중에 튀어나오면서 공익인가로 바뀌죠. 이게 지금 척추 협착이 20대 남성의 0.07%만 보통 한 50대쯤 돼야 생기는 병이래요. 20대 남성 중에서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명이죠. 군 처음에 20대 초반에 이게 그 검사 받았을 때는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군입 때 연기하고 그 5년 사이에 척추 협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척추 협착증이라는 그 병 자체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머나 허리 하고 아픈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19학점 듣고 8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이렇게 그렇지. 했다는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보통 그 전에 1, 2년 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하루 3끼 찾아먹는 것도 어려운 정도의 질병인데 거기에서 19학점을 듣고 19학점 중에서 실험이 두 과목이나 있더만요. 공대에서 실험은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근데 그 19학점 학점을 듣고 주 40시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전 같으면 봉사 활동이 그렇게 빡빡하게 뭐 저는 8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분위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더 파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호영 아들이 참여한 논문은 중국인 유학생의 석사 논문 짜깁기. 참 놀랍다 진짜. 그러니까 모든 특혜와 편법, 탈법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논문도 지금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스펙을 이제 만들어 갖고 의사 만들기에 돌입한. 내가 그 전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대한민국 사회에 변호사, 검사 같은 법조와 의사의 문과와 이과의 권력 카르텔 요거예요. 집안 하나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되고 집안 하나에 최소한 판검사 하나 의사는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특혜 기득권을 누려왔던 거 아니에요. 뭐 병원장쯤 하고 병원장이 아니라도 고위직에 있으면은 자식들 어느 대학을 다녔건 간에 의사 만드는 것만 쉽게. 그러니까 일반 학부 경쟁률보다
이렇게 지금 편입하는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 그중에 지역 전형을 만들어. 경북 지역 전형을 만들어라. 이거 왜 만들었냐니까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형 만들려고 하도 이렇게 많은 그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만들었다. 근데 합격은 정호영 아들이나 딸이 해버려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자들은 또 특성이 이래요. 병원이 4년 적자인데도 업무 추진비는 최대 사용하는. 얘들 특성이 그래. 남의 돈은 자기 돈 절대 안 쓰지. 업무 추진비 최대 사용하는 이런 짓도 합니다. 그 업무 추진비로 뭐 골프 쳤다는 게 그 정호영 후보자인가요? 많이 있지 뭐. 정호영만 그랬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국립대 병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 네. 장관. 음.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이 국립대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한 거다라고 말하는 장제훈의 개소리. 이거는 근데 일단 그 우리가 날짜별로 보더라도 지금 인수위 내부에서 그 스크리닝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보면은 윤석열이 이전에 안양에서 그 공사 노동자 3분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어떠한 수사에 참여를 하지도 않고도 그 현장에 가서 아 이거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네. 이분이 그랬었지. 이분 때문이네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내 친구인데 이거는 팩트가 나올 때까지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문제가 없어. 사퇴를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검찰 그 선진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윤석열이 또 보여주는 상황인 네. 거예요. 자,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호영의 인사 검증 기간은 하루였다. 밤에 8일날 밤에 인사 검증 동의서 동의하냐고 물어. 그리고 9일 하루 지나고 나서 10일날 발표를 해.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정도 검증 이게 검증이야? 그 검증은 윤석열이 했겠죠.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같이 술 누가 마셔 뭐라 보니까. 그래? 아니 이거 국민 엄청 무시하는 거거든요. 인사 검증 동의서 작성하고 바로 하루 있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답정너였던 거지. 그렇죠. 윤석열 친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장관 후보자가 돼야 돼.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검증 동의서가 개인정보 뭐 제공 동의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사인했으면은 뭐 내가 찍었는데 그 후보자 되는 거지.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 그리고 정호영 자체도 본인 아들 딸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 네. 그게 너무 당연시 됐고 그게 이렇게까지 불거져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생년월일 시만 달라고 하니까 그것만 줬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검증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인수위 안에서 이렇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그 누구도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도 똑같은 그렇죠. 스탠스가 될 네. 겁니다. 야, 정호영만 그렇겠냐고. 다 그렇죠. 다른 후보 마찬가지로 대충 해가지고 요식행위로만 살짝 뭐 하고 내밀었더니 어쩌면 8명 다 쓰레기냐.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면 전부 다 재활용일 줄 알지? 안 그래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이클 표시 있잖아. 삼각형 요거 있는 것만 재활용하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같은 거야. 없어 그 표시가. 어. 네.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불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분야에 워낙 그 약간 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분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분이 아빠 찬스 의혹 등에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차 검증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의 평판 조회 등을 해봤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했대요. 평판조회. 네, 평판 조회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자녀 생기부 방출되나요? 근데 그 평판 조회라는 게 한덕수 총리가 총리 후보자가 애둘러 표현한 거지만 이거 민간인 사찰하고 굉장히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판 조회가 그 총리실에서 그 청문 준비팀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이거 까딱하면 이거는 민간인 사찰하고 정말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수위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성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아까 말한 딱 하루 검증했다. 사실 검증이 아니지.
이런 보도를 채널 A가 하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 인수위 그리고 조중동 등에서도 정호영은 날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호영을 날리고 한덕수나 한동훈을 살리자.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우 신박한 논리야. 왜냐하면 정호영은 끝까지 청문회까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대국민 앞에서 난도질 당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조국과 다른가 이거를 국민한테 각인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건 이 사람이 버티면 버틸수록 윤석열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또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시스템이 뭐 당선자님 정호영 날려야 되겠는데요는 말을 못하는 분위기. 그럼 짜증날 거냐 또. 막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자기들 이제 확증 편향으로 가는 거거든. 뭐 잘못한 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 있어야지. 장재훈이 한 말이에요. 오늘 장재훈이 한 말이 딱 그거예요. 뭐 불법 나온 게 있냐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선택적이잖아 지금. 의혹만 갖고 사실상 100군데 이상 압색했던 거. 그게 조국 장관이잖아요. 예. 그 결과물로 조민 씨가 부산대 입학 취소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졸업 자격은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부당하다는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자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호영 아니었으면 이렇게 줬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치면 이렇게 법률의 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제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민 씨한테 적용하는 이 판단들은 너무 과잉이잖아요. 그게 무슨 입학 뭐 공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입학 당락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조민 씨하고 비슷한 어떤 방법과 상황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조민 씨만 딱 콕 집어서 처벌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잉인데 그건 너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과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상식적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법원도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윤석열의 이중잣대인데 조국은 나올 때까지 덜고 정호영은 시작주던에 혐의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러면 검찰이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거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래놓고 뭐 나온 게 있냐, 수사도 안 해놓고 나온 게 있냐고 하면은 검찰이 정호영을 털었는데 나온 게 있어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정상화를 외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검찰 정상화에 가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국은 나올 때까지 턴다는 말도 끝까지 털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올 때까지 뭐가 나와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예. 자,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 쓴 거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윤정님? 네. 어.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 1.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편입 시 구술평가에 만점을 주었다. 2. 내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 3. 내 아들이 9개월짜리 사업에 3개월 연구하고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 4. 내 아들이 대학생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에 서울법대가 참여했고 이 경력이 편입 시 제출되었다. 5. 내 아들이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SCI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편입 시 제출되었다. 6. 내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인 유학생 석사 논문의 짜집기였다. 7.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에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했다. 내 아들이 군입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 척추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바뀌었다. 그 5년 동안 척추질환으로 쓴 의료비는 15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 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
수사권 주체로서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인가? 조국 장관이 이 모든 의혹을 다 순서대로 리스트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기레기님들아, 대한민국엔 두 가지 법이 있어. 대한민국엔 두 가지 도덕이 있어. 저쪽 인사들한테는 크게 적용이 안 돼. 이쪽 인사들은 큰일 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지금 7개 사안들 중에 조국 장관 아들이 이랬다면 나온 게 없다니까? 실제로 지금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조국 장관 내 재판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 내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걔딸 양아들들이 깜짝 놀랐대. 그 이야기 몰랐대요. 실제로 어떤 사건, 진짜로 표창장 위조한 줄 알아요. 몰랐대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언론이 얼마나 비뚤어졌으면 그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호영의 사건을 가지고 조국 판박이라든지 제2의 조국 사태 이런 헤드라인 쓰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CBS 어떤 프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공중파 기자 하나 있어요. 그 종편의 뉴스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 예전부터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조국 장관 때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딜 봐서 똑같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딱 프레임을 씌우기 좋은 거라니까요. 정호영은 조국보다 아니 조국은 그냥 잡아 넣은 거고 정호영은 지금 우리나라 비리 기득권의 비리 종합 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표창장으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조국 장관이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재산 신고 내역 중에 사모펀드 건이 나오니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라는 논리로 청와대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렇게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펀드 털어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사모펀드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는 이게 별건 수사로 주변을 털다 보니까는 그 자녀들 일기장 압수수색 해가지고 일기장 읽어보니까 아, 옛날에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일기장을 한 줄 한 줄 검증하다 보니까 표창장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표창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고. 정호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장관으로 가지만 않았어도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될 상황이었던 거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온갖 개지랄을 떨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조국 욕하는 새끼들 혹시 댓글창에 그런 댓글 쓰고 턱 끼려고 하는 놈들한테 물어볼게요. 너희들 있잖아. 조국식으로 털면 똑같아. 뭐가 나와도 나와. 근데 너무 하찮은데 요거를 위조, 비리 이런 단어로 프레임을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뿐이야. 표창장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 범행의 동기. 그놈의 표창장 그게 뭐라고 그거를 위조까지 해가면서 컴맹이 검사들도 위조를 못했다니까. 그 방식으로 만들지는 못했어. 그 표창장은 하나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무슨 그 학교를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받았던 표창장에 대해서 재발급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요거를 최성희가 나는 준 적 없다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그게 마치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 포렌식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수도 없이 우리가 다뤄봤으니까 알잖아. 예. 표창장 위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조할 동기도 없었는데 요거 법원이 끝까지 가서 표창장 위조한 거네. 그러면서 위조 끝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를 오히려 괘씸죄로 징역 4년 때려버린 사건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정경심 교수 병원에 갔잖아요. 조민 씨 입학 취소가 결정되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부모라는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못나서 자식의 인생이 성트리채 부정되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이렇게 남들한테는 피눈물 나게 했던 놈들이 진짜 범죄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랑 같아? 우리가 뭐 나온 게 있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국, 정경심, 조민 이 짤이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에 입각하는 자들에 대한 세 가지 기준. 검증 기준은 조국처럼, 판결 기준은 정경심처럼, 학칙 적용은 조민처럼. 그런데 왜 기자들은 정호영 집 앞에서 뻗치기 안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호영이 복지부 장관이 되게 되면요. 조민 씨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의사 면허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결재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조민의 의사 면허 취소를 정호영이 하게 된다고. 아,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진짜. 아니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면서 밀려갔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근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 판결을 내렸던 법원도 저는 절반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죄냐? 무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검사 측에서 이 포렌식 결과를 거의 위조하다시피 왜곡해가지고 판사들의 눈을 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 그러니까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 각각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시키자. 이 포렌식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포렌식도 다시 하고 이 포렌식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라고 처음부터 2심 판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타당한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들은 그 당시 포렌식 보고서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구술로 주장하는 바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라는 이 주장만 받아들였지 포렌식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죄의 절반은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들에게 판사와 검사의 관계를 이렇게 깨우쳐준 사건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국회 교육위의 서동용 의원이 민주당이에요. 13일 발표한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의 국립대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미성년 공저자로 인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2011학년도 이후에 국립대에서 입학한 학생은 모두 24명, 서울대 9명, 충남대 3명, 경북대 2명, 부산대 2명, 전북대 5명, 충북대 1명, 안동대 1명, 강원대 1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부정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이들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국립대는 전북대 2명, 강원대 1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졸업해서 의사생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가 봤을 때 엄청 빡칠 거예요. 가장 경미하거나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었다면 조민 씨는 지금 의사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민 씨는 지금 고려대까지 입학 취소가 된 상태. 다시 뭔가를 해야 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예.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자들이 나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 업보를 받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돌아가는 거지. 정호영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사회가 조국 장관식으로 털어서 그러면 검증은 조국만큼 하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진짜 깨끗해진 세상으로 오겠지. 근데 문제는 나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수사 같은 걸로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것도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에휴, 자 어쨌건 좀 봅시다.